속보, 손흥민, 토트넘 재계약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키키윽, 리버풀 클롭 감독, 폭소해버린 진짜 이유. 손흥민 충분히 활약 가능하기 때문에 재계약 필요. 풋볼 런던은 지난 23일, 이하 한국 시간, 토트넘에서 재계약이 시급한 선수들을 정리했다. 풋볼 런던이 선정한 선수는 손흥민을 비롯해 해리 케인, 피에르 에밀 호이비엘이었다. 지난 2015년 독일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한 손흥민은 8년간 꾸준한 활약을 선보였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356경기에 나서 140골 -77도움을 기록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254경기 98골을 기록 중이다. 지난 시즌에는 프리미어리그 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출신 득점왕도 올랐다. 그런데 올 시즌에는 안면 부상을 당한 뒤 2022 국제축구연맹 피파 카타르 월드컵에 나서며 완벽한 경기력이 나오지 않고 있다. 2025년 6월까지 계약이 된 상태지만 이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승컵을 들어 올리지 못한 손흥민도 새로운 도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풋볼 런던도 손흥민은 토트넘과 계약이 2025년 6월에 만료된다. 8년 동안 토트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손흥민은 2년 전에 재계약을 체결했고 그때 4년 계약을 맺었다고 했다. 이어 현재 계약이 끝나면 손흥민은 32살이 된다. 손흥민은 2025년 이후에도 충분히 토트넘에서 활약할 수 있는 선수다. 토트넘은 케인과 재계약을 맺고 손흥민과도 1에서 2년 정도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싶을 것이다. 곧 나설 수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풋볼 런던은 안토니오 콘테 감독과 재계약 문제도 언급했다. 오피셜, 충격, 토트넘 결국 감독단장 다 떠났다. 대체 무슨 일이? 토트넘을 이끌었던 주요 인물들이 줄줄이 팀을 떠나게 됐다. 앞서 안토니오 콘테, 54 이탈리아 감독이 지휘봉을 내려놓은 데 이어 이번에는 파비오 파라티치, 51 이탈리아 단장마저 클럽과 작별했다. 토트넘은 21일 한국 시간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파라티치 단장이 이탈리아 축구협회 FIGC 와 국제축구연맹 피파으로부터 받은 징계를 놓고 법적인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클럽을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라티치 단장은 이탈리아 축구선수 출신의 클럽 경영인이다. 1988년 피아첸차 칼초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한 그는 어스 사수올로 칼초, 이탈리아와 어스 팔레르모, 칼초 레코 1912등을 거쳐 2004년 은퇴했다. 그의 UC 삼프도리아에서 스카우트로 변신해 프런트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0년 유벤투스로 팀을 옮겨 수석 스카우트로도 활동했다. 그러다 2018년 주세페 마로타 전 유벤투스 단장이 물러나자 내부 승진을 통해 유벤투스 단장으로 임명됐다. 그랬던 그가 유벤투스와 재계약에 실패한 뒤 2년을 맺은 클럽은 바로 토트넘이었다. 2021년 여름 토트넘 단장으로 부임해 다니엘 레비 회장과 호흡을 맞췄다. 이후 1년 6개월 정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지난 1월 파라티치 단장은 과거 유벤투스 단장 시절 비위 행위에 연루됐다. 안드레아 아넬리 회장, 파벨 네드베드 부회장 등과 함께 3년간 유벤투스 구단의 재정 손실을 축소하는 분식 회계 혐의를 받았다. 회계 장부를 조작해 선수의 이적료를 의도적으로 과대 책정한 게 파문으로 이어졌다.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는 책임자인 파라티치 단장이 있었다. 결국 그는 FIGC로부터 2년 6개월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당초에는 이 징계가 이탈리아 내부로 국한되면서 토트넘 단장직 수행에는 큰 문제가 없는 듯했다. 그러나 이후 FIGC의 요청을 받은 피파가 움직였다. 피파가 파라티치의 징계를 전 세계로 확대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피파의 결정으로 파라티치 단장은 더 이상 토트넘에서 단장직을 수행할 수 없었다. 피파에 항소했지만 패소하면서 토트넘에 남아있을 이유가 사라지게 됐다. 토트넘 구단은 피파가 징계 활동 범위를 전 세계로 넓히기로 했다면서 이에 대해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이에 따라 파라티치는 토트넘에서 단장으로 책무를 다하지 못하게 됐다. 결국 그는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은 구단을 통해 파라티치 단장과 그의 가족들이 마음고생하는 시간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파라티치 단장이 정당한 절차를 따를 수 있도록 허락하기를 원했다. 면서 그는 축구와 함께 숨을 쉬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파라티치 단장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응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토트넘이다. 앞서 토트넘은 맨체스터 시티가 속해 있는 시티 풋볼 그룹 출신의 경영가 스콧 먼을 새로운 최고 책임자로 선임했다. 레비 회장은 향후 몇 개월 동안 축구 직무 쪽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콧 먼은 오는 여름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 한편 토트넘은 올 시즌 16승 5무 10패로 승점 53점을 마크하며 리그 5위에 자리하고 있다.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인 4위 뉴캐슬 승점 56점과 승점 차는 3점. 3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승점 59점과 승점 차는 6점이다. 다만 뉴캐슬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모두 토트넘보다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이다. 북명 프리미어리그 20개 클럽 중에서는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토트넘은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지난 3월 27일에는 콘테 전 감독과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했다고 알렸다. 토트넘은 지난 20년간 우승 트로피를 차지하지 못했다. 이기적인 선수들이 있었다. 구단도 변화를 줘야 한다. 고 말했다가 결국 팀을 떠났다. 사실상 경질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난 2021년 콘테 전 감독을 직접 설득해 토트넘으로 데리고 온 파라티치 단장마저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을 떠나게 됐다. 현재 토트넘은 크리스티안 스텔리니 감독 대행이 이끌고 있으며 후임 정식 감독을 물색 중이다. 3. 어이없는 충돌로 148년 대기록 무산. 포수는 부끄럽다. 자책. 투수는 적급 옹호. 역사적 대기록이 아웃카운트 6개를 남겨두고 동료의 방해로 인해 무산된 투수 드류 스마일리 34 시카고 컵스. 사고를 친 동료는 부끄러워했지만 오히려 본인이 적급 옹호했다. 스마일리는 22일 한국 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리글리 필드에서 열린 LA 다저스와 2023 메이저리그 MLB 홈 경기에서 시카고 컵스의 선발 투수로 등판했다. 올 시즌 네 번째로 선발 마운드에 오른 스마일리는 너클커브와 투심 패스트볼 단 2가지 구종으로 다저스 타선을 요리했다. 1회 무키 배츠 프레디 프리먼 J.D. 마르티네스의 올스타 라인업을 3자범퇴로 넘긴 그는 이후로도 범타 행진을 이어갔다. 타선의 도움도 엄청났다. 3회까지 5점을 올린 컵스 타선은 5회 패트릭 위즈덤과 니코 호너의 스리런 홈런이 터지면서 한 이닝에만 7점을 올렸다. 6회에 이미 13점 차가 되면서 스마일리는 사실상 승리 투수를 확정했다. 이제 남은 건 대기록 달성 여부였다. 스마일리는 7회까지 단 한 명이 다저스 타자들도 1루에 내보내지 않았다. 8회부터 아웃카운트 6개만 잡으면 퍼펙트 게임을 달성할 수 있었다. 지난 1876년 리그에 참가한 컵스는 148 시즌 동안 단 한 차례도 퍼펙트 게임을 이뤄낸 적이 없었다. 스마일리는 8회에도 마운드에 올랐다. 그러나 대기록 도전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끝났다. 이닝 선두타자 데이비드 페랄타는 3루 쪽으로 굴러가는 빗맞은 땅볼을 쳤다. 이때 스마일리와 포수 얀 곰스, 36가 서로 타구를 잡으려다가 그만 충돌하고 말았다. 아무도 공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페랄타는 내야 안타로 출루했다. 퍼펙트 게임이 무산되는 순간이었다. 그라운드에 주저앉은 스마일리는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스마일리는 두 타자를 더 상대한 뒤 제레미야 에스트라다와 교체돼 투구를 마쳤다. 스마일리는 7과 3분의 2 이닝 1피안타 10탈삼진 무실점으로 투구를 마쳤다. 그가 두 자릿수 탈삼진을 기록한 건 2020년 9월 28일 샌프란시스코전 이후 2년 반 만이었다. 동료의 대기록을 날린 곰스는 경기 후 미식축구 헬멧을 쓰고 인터뷰를 했다. WGN TV 뉴스의 조시 프리드만에 따르면 그는
쥐구멍이 있다면 숨어 들어가고 싶었다. 며 창피한 감정을 드러냈다. 잘 던지던 투수를 방해한 셈이 됐기 때문에 부끄러운 마음에 헬멧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볼 수 있었다. 곰스는 이날 스마일리의 경기 전 불펜 투구는 썩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스마일리가 가끔은 최악의 불펜 세션이 최고의 선발 등판이 될 수 있어 라고 했다. 그리고 오늘은 그의 역대 최고 선발 투구가 됐다고 밝혔다. 정작 스마일리는 동료의 허물을 감쌌다. 그는 곰스와 나중에서 한 명은 플레이를 해야 했다. 곰스가 나만큼이나 원했다는 걸 알고 있다. 며 8회 플레이에 대해 언급했다. 스마일리는 경기가 끝난 후 곰스와 밝은 표정으로 포옹을 나눴다고 한다.